안녕하세요, 송배입니다.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라인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일단 L1 라인, 숏 고배 털고, 라인에서 약 0.3%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라인 여기 털면서 청산도 터졌고, 그 이전에 롱이 하나 터졌었네요, 여기. 22시 25분. 네, 여기네요. 여기 롱 터트리고, 음, 여기 롱 22시 25분. 네, 여기 롱 터트리고, 반등 나와서 결국 여기까지, 꽤 많이 나왔네요. 반등이.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23시 46분. 23시 40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라인 터트릴 때 터트리고, 또 L2까지 정리하고 재차 꼬라 박았습니다. 살짝 꼬라 박았고 0.8% 하고 지금 또 다시 비비면서 올리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육사를 뚫을 것 같긴 했었는데 역시 결국 육사를 뚫었습니다. 뚫었고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현재 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숏들이 조금은 잠잠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648. 648이 핵심이고, 조금 더 밀면 652까지도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 민다면, 네, 민다면 이게 만약 이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이라면 648이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현재로서는.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면 648을 찍고 내리는 쪽이 맞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추세가 반전된 거라고 보게 되면 이걸 깰 거거든요. 이걸 깨고 횡보하고 다시 올리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좀 숏들이 조금 꼬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숏들이 좀 꼬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648 물량을 정리하고 저항을 받고 다시 내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 비빈다면 결국 이 고점도 다시 한번 열어봐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숏을 안 타기에는 또 굉장히 또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숏을 타야 된다면 손절을 좀 거시고 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는 조금 지금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올라갈 만한 상황일 수도 있다. 지금 생각보다 롱이 급발진을 안 하거든요. 지금 생각보다는 롱이 좀 잠잠해서 지금 한번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청산맵 좀 보여드리면 어제 오전이고 좀 많았죠. 그리고 얘가 도망갔다고. 그리고 도망가고 어제 오후 이 상황이고 여전히 숏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숏을 죽여도 또 생기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접의 물량도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롱은 여전히 뭐 롱도 많습니다. 롱도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트는 73대 27입니다. 여전히 롱이 많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확 기울지는 않았다. 단기 반등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고 12D 보여드릴게요. 12D는 12D는 왜 이래 이거 자꾸 12D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점 찍고 현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바이낸스에서 상당히 바이비트랑 바이낸스에서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코인베이스 쪽만 조금 현물이 들어온 거지 지금
완벽하게 현물이 회복세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다. 그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은 여전히 포지션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OI도 지금 상승하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결국 지금 레버리지가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스터방 계신 분들 요거 CBD 보고서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예, 잘 만지면서 좀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계속 나아질 겁니다. 지금 계속 나아질 거고 꼭 보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의 제가 하는 말이 여기서 하는 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거 안 보여드렸네. 예. 이렇게 이거 꼭 보세요. 보고서 이것만 보셔도 저는 충분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맵은 제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멈춰서 보세요. 멈춰서 보시고. 요거를 좀 제가 좀 잘 만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괜찮고, 요거 이제 마스터방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방은 거래소 가입해 주시면 되고, 관련된 내용은 요 오른쪽에 뜨는 37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래서 아무튼 그림을 좀 마저 그려보자면, 여기까지 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려가려면은 탁 찍고 그냥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롱이 막 엄청나게 급발진해서 붙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좀 애매하네요. 여러모로 좀. 아니면 여기서 좀 오늘 밤까지 횡보하고 또 여기를 마지막 타겟으로 할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이건 채널 상입니다. 채널 상인데, 좀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 지금, 알트들도, 지금 숏들이 조금씩 꼬이고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한번 비트 올리면서 한번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좀 애매합니다. 여러모로 좀 애매하고. 숏이 좀 쌓이고 있다. 숏이 좀 쌓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숏이, 또 빅쇼트 냄새를 맡아가지고 지금 약간씩 개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오후까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끝날지 아니면 결국 이 추세를 다시 깰지, 요게 지금 분기점이라서 조금 천천히 하셔야 할 구간인 것 같고, 만약에 롱 잡으셨으면 요 구간에서는 반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반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만약에 위에서 숏 잡으셨으면 아직도 안 터셨으면 좀 터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송백 라디오 주제는 이제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서 항상 나오는 요거,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보시라 하는 것 중에, 제가 여기에 이제 MM의 입장에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약간 누락을 했더라고요. 약간 좀 비게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MM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청산 맵이라는 것과 청산 유동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청산 맵을 보는 이유가 결국 일단 대본을 대충은 만들긴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흐름에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청산 맵을 보는 이유가 이제 제가 말씀 매번 드리지만 결국 이 시장은 한쪽으로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이면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 여기에 롱이 100조가 있고 슛이 1억이 있으면 결국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고 그 잃은 돈을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는 건데 그럼 이 100조를 줄 수가 거래소에서 이 100조에 대한 이게 만약에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거래소가 파산입니다. 파산. 거래소는 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이거는 올라가는 구조보다 내려가는 구조가 맞습니다. 내려가는 구조가 더 합리적이다. 그게 거래소든 MM이든 뭐든 다. 근데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럼 거래소가 피해를 볼까요? 미쳤다고 거래소가 자기네들 파산이 될 만한 짓을, 물론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본인들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할까요? 거래소가 미쳤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이 자본주의 끝에 있는 이 금융시장이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자본주의니까. 누군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산 자본을 더 극대화 시키기 좋은 곳인데 왜 손해를 보면서 할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청산맵을 보는 이유가 결국 이 시장의 불균형, 이 구조 자체에서 이 불균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 속에 있다면 청산맵을 봐야겠죠. 결국 그걸 청산맵을 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 어느 쪽에 과도하게 포지션이 쌓여 있고 그 포지션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롱이 이만큼 쌓였고 숏이 이만큼 있다면 시장은 올라가기 쉬운 구조보다 내려가기 쉬운 구조니까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숏을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렇다고 치고 그럼 MM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M의 입장에서 항상 시장을 우리가 청산맵을 보는 이유도 그렇고 항상 시장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이걸 그리고 있다면 그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 거고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할 거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전제로 깔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이 상황을 대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 그냥 해야겠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걸 그리고 있다면 그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할 거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선물 시장 안에서 가장 핵심은 청산 유동성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쓰지 않고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청산 유동성이라는 건. 그리고 이 청산 메커니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MM은 그럼 이 시장을 그리는 사람이 MM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얻고 시장이 멈추지 않게 돌아가야지만 본인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니까. 그랬을 때 청산 유동성을 이용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이게 참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세요. 청산이 터졌어. 우리가 청산 알람을 보지 않습니까? 이 청산 라인이 있고, 요 라인이라는 건 여기에 여기에 이제 숏이 청산되는 물량이 몰려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잖아요. 청산맵을 보고. 그러면 이 가격대에 이만치의 숏들이 죽는다. 청산이 난다. 그럼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숏이 청산이 난다. 이게 즉 뭐다? 시장가 매수 물량이 발생한다. 시장에 시장가 매수 물량이 쏟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롱은 반대죠. 롱이 청산이 난다. 즉 롱의 포지션의 종료, 그리고 숏의 포지션의 롱의 포지션 종료는 그럼 즉 시장가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이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반대잖아요. 그 반대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청산이 터진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아까 청산 알람 보셨다시피 여기에 지금 청산 알람 다시 보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 요거 두 개 보세요. 10시 25분에 바이낸스에서 1.3 밀리언 달러의 물량이 청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청산이 됐어요. 그 롱이 죽었어요, 여기서. 근데 가격이 왜 올라갈까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롱이 청산이 났잖아. 그러면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은 내려가야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 시장 원리에. 매도는 가격 하락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청산이 터졌는데 올라가 가격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세력이 노리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게 누군가 그린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리고 있다. 누가 그리고 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트를 가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청산을 터뜨렸어. 그러니까 이게 목표였던 거야. 이게 목표니까 얘를 죽이고 나니까 올라가잖아. 보세요. 왜 올라가는지. 그들은 올릴 생각인 거예요. MM은 이 가격을 끌어올릴 생각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여기 있는 이 롱을 죽이지 않고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이 롱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MM 입장에서 MM은 가격을 올리고 싶어. MM은 가격을 올리고 싶어. 근데 이 롱을 죽이지 않고 여기서 그냥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롱한테 이 대규모 물량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여기서 익절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든 어디서든 익절을 할 거 아니야. 익절을 하면 어떻게 돼?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오잖아. 그럼 가격이 내려앉게 되죠. 그러면 MM은 얘한테 돈을 주면서 또 얘뿐만 아니라 많은 롱들한테 돈을 주면서 올려야 되면은 돈을 얼마까지 쓸 건데. 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돈을 적게 쓰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서 올려야 되잖아. 그럼 그 짓을 왜 하냐고, MM이. 돈 있는 인간이 그 짓을 왜 하겠냐고. 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냐고. 그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롱을 죽여놓고 가는 겁니다. 죽여놓고.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들은 살려주지 않는 겁니다. 롱을 죽여놓고 가야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올릴 때 쉽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조금만 쓰고. 왜? 위엔 숏이 있잖아.
위에 숏이 있으니까 롱을 다 죽여놓고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은 요만해질 거고 롱 물량 총량은 이렇게 될 거고 숏은 이만큼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숏은 이만큼 있을 거잖아. 그러면 조금만 가격을 올리면 숏들이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말씀드렸잖아. 숏의 포지션 종류, 시장가 매수 물량,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MM은 결국 이 롱을 죽이고 나서 롱을 죽이고 가격을 살짝만 올려도 숏들이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면서 혹은 자발적 청산과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가격은 아주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MM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기 전에 몇 번을 롱을 죽이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냥 올리면 되잖아. 왜 여기서 한번 또 꺾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를 청산 유동성을 말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이거는 청산 유동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팩트든 아니든 간에. 납득이 된다고. 아, 여기 실제로 그리고 이런 데서 롱 청산이 터지니까. 그럼 그게 거의 팩트에 가깝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린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어. 왜 롱을 죽이고 가야 되는지는 알겠고, 왜 숏을 죽여야지만 내려가는 건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왜 시장가 매수 물량이 나오는데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롱이 죽으면서 롱이 청산나면서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 보세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처럼 MM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서 대응하진 않습니다. 대응을 하지는 않죠. 그럴 순 없죠. 그 얘기는 뭐다? 즉 모든 게 시스템, 봇들이 움직인다. 고도의 알고리즘으로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의 시장은. 그럼 보세요. 과도한 청산이 터졌어. 이 이전에 그러면 MM이 우리가 소위 악의적인 세력으로 보지만 개미들 돈을 빨아먹는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나쁜 악당으로 보지만 사실 MM은 악당보다는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미들은 공공의 적일 뿐이고 MM도 수많은 MM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스프레드를 먹는 현물과 현물과 선물에 차액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거래소에 이런 스프레드를 먹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롱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숏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MM이 있는데 그 MM들의 결국 공공의 적은 개미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면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시장가 매도 물량이 과도한 청산이 터지고 나서 왜 반대 방향의 무빙이 나오게 될까요? 자, MM은 이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포지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여기에 포지션이 걸려 있다고. 그들도 포지션을 건다고. 그럼 그들이 이 가격을 움직이기 위해서 포지션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 또한 포지션이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MM도. MM도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근데 그 MM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가지고, 즉,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시드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자본과 시드를 움직인다면 그들이 그 시드를 한꺼번에 움직이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붕괴하게 됩니다.
시장이 예를 들면 그들이 갑자기 롱으로 올리고 싶어가지고 시장가로 긁어.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걸 손해보는 일이니까. 그럼 그들이 만약에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러면 이 롱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서 숏을 잡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여기 내려가서 익절을 하려고 내려갔잖아. 여기 숏 잡고 내려갔잖아. 그럼 익절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시장가로 익절 버튼을 눌러, 클로즈 버튼을 눌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숏의 포지션 종료는 시장가 매수.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겠지. 더 올라가겠지 막. 근데 그러면 자기 평단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게 되잖아. 시장가로 긁으면. 우리가 호가창에서 보듯이 매수 물량이 위에 매도 물량이 많이 있는 상태면 그럼 손해를 보잖아. 그럼 가장 손해를 보지 않게 자기들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대규모 청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청산을 이용해야만 자기들의 포지션을 가장 적절한 가격, 가장 좋은 가격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1대1 교환이라 그랬잖아. 선물은 1대1 교환이니까 자기들의 대규모 포지션을 가장 가격에, 그러니까 즉 가격에 영향이 없이 정리를 하려면 이 청산 유동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물리적인 거고 상당히 합리적인 거고. 왜? 본인들이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 그리고 가격을 움직여야 되는데 급격하게 가격을 움직일 수 없잖아. 본인들의 포지션을 정리하려면. 그럼 뭐야? 이런 청산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청산을. 시장에 유동성이 몰려있는 이 구간에서 자기들의 포지션을 넘겨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그럼 보세요. 그래서 MM도 세력들도 물린다는 게 세력들이 올릴 생각이었어.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브리핑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가 있는데 세력이 내릴 생각이야. 만약에 세력이 만약에 내릴 생각이야. 근데 내리려고 여기 롱을 쌓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 내리려고 롱을 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면 개미들한테 롱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쳤을 때, 그런데 여기 올렸는데 롱이 안 꼬이는 게 아니라 여기 숏이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올렸을 때 롱이 더 많이 꼬일 거라는 예측을 하고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막상 여기에 도달하고 나니까 롱이 꼬이는 게 아니라 숏이 꼬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립니다. 그러면 물렸습니다. 왜? 내려가기 힘든 구조가 됐잖아. 막상 여기 도달하니까 롱이 없어. 이제 세력에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고도의 계산을 해서 이걸 그리겠냐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본인들의 포지션을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싸게 정리하려면, 가장 좋게 정리하려면 이 청산이 몰려있는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그러면 아까 이 맥락에 또 여기서 숏 잡은 걸 자기네들이 이 물량을 털면서 롱으로 스위칭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MM 입장에서. 이해가 되실까요? 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결국 청산맵을 이래서 봐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MM 입장에서 우리가 개미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결국 다 털립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심리는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롱을 탑니다. 이런 최고점에서 롱을 타고 이런 최고점에서 롱을 타고 이런 최저점에서 숏을 탑니다. 그러니까 청산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CBD를 지난주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MM 입장,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에 대한 관계를, MM 입장에서 현물과 선물에 대한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MM 입장에서는 선물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입니다. 왜? 레버리지가 있잖아. 본인들도 큰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고.
본인들도 큰 돈을 쓰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선물이 청산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만들기가 너무 쉬워. 본인들이 조그만 큰 돈을 쓰지 않아도. 근데 현물을 써야 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현물을 써야 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현물은 MM 입장에서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물은 본인들이 뭐가 됐든 현물로 가격을 움직이려면 본인들이 뭐가 됐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물은 아니 물량이 있어야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할 거 아니야. 현물은 계약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현물. 진짜 물건을 사야 하니까. 가지고 그 물건을 사재기를 해가지고 이만큼씩 갖고 있어야 가격을 통제할 거 아니야.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MM 입장에서 현물은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최대한 현물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MM 입장에서는. 근데도 MM 입장에서 현물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대상승장, 하락장, 원웨이장. 이럴 땐 현물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 결국 가격의 기준은 현물이니까. 가격의 기준은 현물이니까. 아무리 선물의 거래량이 많든 뭐든 어쩌고 저쩌고 하든 지금 선물의 거래량이 훨씬 현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도 현물에서 사는 거와 현물에서 파는 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현물은 MM 입장에서 핵폭탄입니다. MM 입장에서 핵입니다. 핵. 우리가 실제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는 건 최후의 최후가 됐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각오하고. MM 입장에서 현물은 핵폭탄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서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적 저점인 22년도 겨울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보세요. 이때 계속 내렸습니다. 결국 계속 내렸어. 80% 고점에서 80%를 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저점을 찍고 대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대상승장이 시작됐어. 그러면 보세요. 자, 왜 청산을 봐야 하냐? 여기서 또 MM 입장에서 그러면 왜 바닥이 여기여야 할까요? 보세요. 그거는 좀 심화반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상승을 했어. 그러면 MM은 실제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여기서 충분히 매집이 끝난 다음에 본인들은 이쯤에서 다 나갑니다. 이쯤에서. MM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 자기들 물량을 다 던져. 천천히 자기들 물량을 소화시킨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러면 뭐냐? 그럼 이 상승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광기입니다. 광기. 개미들이 광기. 무지성 롱충이와 침팬치들 광기의 시장입니다. 즉 뭐야? 무지성 현물 매수. 이 힘 때문에 MM은 돈을 쓰지 않아도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MM은 여기서 가격 통제를 안 해. 왜? 할 필요가 없지. 알아서들 현물에서 사재 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산이 왜 중요하냐?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상승이 시작되는 원동력. 이런 대상승이 시작되는 원동력이 청산입니다. 청산. 이때 청산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대상승장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면 이럴 때 보면 숏이 이만큼 있고 롱이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은 이런 데서 숏을 탑니다. 최저점에서. 왜? 이런 데서 숏을 탄다고. 왜? 또 한 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때 실제로 숏이 이만큼 있고 롱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로켓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켓. 로켓. 로켓을 생각해 보세요. 로켓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로켓가 있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로켓을 발사를 하려면 보세요. 이거를 발사를 할 거야. 이거를 발사를 할 거야. 발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0에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0에서 1로 가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가 제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0에서 1로 가려면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관성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붙으면 쭉쭉 간다고. 똑같습니다. 이 0, 여기 0에서 여기를 올리기 위해서 숏이 필요한 겁니다. 왜? 연쇄적으로 청산이 나면서 강한 매수세가 발생하게 되니까. 강제 청산이 나면서. 그러면 이 로켓가 아주 쉽게 0에서 1을 갈 수 있는 겁니다. 1에서 MM 입장에서 청산매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MM 입장에서 숏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면 슬슬 작업을 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고 현재를 보세요. 자, 지금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숏이 압도적으로 숏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보세요. 또 한 번 내려서 여기를 찍고 저점을 찍고 여기도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또 찍었는데 여기 저점을 찍고 여기도 저점을 찍었는데 숏이 압도적으로 많은가요? 아직도 롱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물론 이때는 많았지만 여기 앞단에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모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 뒤에도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 물량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 압도적으로. 그런 적이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청산맵을 보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저점을 진짜로 찐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저점을 깨고 갱신을 해야만 무지한 개미들이 진짜로 숏을 미친 듯이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시장에. 저런 이야기가 나와야 개미들은 숏을 박습니다. 그럼 뭐야 지금? 아직도 개미들은 롱을 본다니까? 여기가 찐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몰라. 오로지 그림 그리시는 분만 아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찐반이 나오려면 0에서 1을 갈 만한 그만한 숏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만한 연료, 그만한 기폭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폭제가. 근데 지금은 그런 기폭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올리려면 결국 뭐?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MM이 미쳤냐고. 돈을 왜 쓰냐고. 돈을 안 쓴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래서 청산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MM은 그걸 어떻게 아냐? MM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될까? 자, MM은 그러면 그 물량을 알고 있다는 건가? 실시간으로?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자, 거래소와 MM의 마켓 메이커의 관계, 상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관계. 자, 보세요. 거래소 입장에서 마켓 메이커 MM은 엄청난 고객입니다. 미친 고객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고객입니다. 즉
VVVVVIP인 거지.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 뭔가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개별 포지션 공개 규모라든지 개인의 포지션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 게 법으로 정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우리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고. 자본주의잖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이게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 전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한 거지. 이 자본주의, 미친 자본주의에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응? 그런 일이 없겠냐고. 이 악랄한 MM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 뒤에서 찔러가지고, 야, 좀 이런 것 뭐 우회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냥 올리면 되잖아. 어차피 올릴 거였잖아, 여기까지. 그냥 올리면 되잖아. 왜 이지랄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 급하게. 롱 타지 말라고. 롱 죽인 다음에 니네 롱 타지 말라고 나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무슨 어떤 보조지표를 갖다 놓고 엘리어트 파동이든 뭐든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무빙에 대해서? 설명 못합니다. 근데 딱 하나 설명할 수 있어. MM이 실시간으로 여기 롱이 많이 걸린 걸 봐가지고 이 롱을 죽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롱을 죽였다. 왜? 자기네들이 올리기 편하려고. 이거 설명이 된다니까? 그래서 청산맵을 봐야 되고 실제로 MM들이 보고 있는 청산맵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포지션 규모를 체크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계속.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래서 청산맵을 맹신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청산맵에 숏이 많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가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고, 결국. 실시간으로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 숏이 이만큼 몰려 있어. 근데 여기까지 올렸어. 그리고 올리고 나니까 롱이 이만큼 꼬여. 그럼 다시 내려갔다가 가야 된다니까. 그냥 못 올린다니까. 얘네들이 또 방해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횡보해가지고 털어내는 겁니다. 횡보해가지고 털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청산맵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 청산맵도 그냥 일종의 보조지표일 뿐이지만 시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가장 MM의 입장에서 이 시장을 쥐고 흔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데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청산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 유동성, 청산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거고 선물시장에서 모든 선물시장이 그렇습니다. 모든 선물시장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런 그림을 이해할 수 없고 가격이 왜 오르는지 가격이 왜 내려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꼭. 그래서 청산맵은 확정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청산 유동성이 몰린 구간을 확인하는 거고 그 몰린 구간이 시장 구조적으로 그 포지션이 과도하게 몰려있으면 균형이 깨져 있으면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가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거지 무조건 숏이 난다 무조건 롱이 난다 이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이렇게 올라갈 때 현물이 받쳐주고 있는지, OI가 증가했는지, 펀딩이 한쪽으로 쏠렸는지, 거래량이 터졌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막상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브리핑에, 막상 여기를 갔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막상 여기를 갔는데, 숏이 안 꼬이고, 롱이 꼬이면 내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현물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일단 바닥을 찍었으니까 한파동 올려서 숏을 정리하고 내려가야지만, 만약에 MM이 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게 맞다면 이 숏을 정리하고 가는 게 맞죠.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숏을 정리해야 된다고. 숏이 많이 쌓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ABC 같은 파동이 나오고 이런 고배들을 털고 내리는 거고, 올릴 때도 몇 번을 롱을 죽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롱을 잡은 애들이 없고, 이 롱들을 계속 청산을 터뜨리면서 자기들이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니까, 그래야지 이 올릴 때 아무도 방해하는 개미 새끼들이 없으니까. 개미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롱들을 자기들이 꽉 잡고 있고 롱을 다 죽여놓은 상태면은 이걸 올릴 때 엄청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지. 왜? 롱 리퀴데이션을 안 만들잖아. 개미들이 익절하지 않으니까. 롱이 익절한다. 롱의 포지션 종료. 시간가 매도 물량이니까. 그럼 이런 리퀴데이션 현상을 안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MM 입장에서 이 롱들을 다 죽이고 가야 되는 거고, 내려갈 때도 지금도 보세요.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 여기서 왜 또 꺾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하냐고. 여기 여기 숏을 죽이고 내려야지, 방해를 안 하니까 내릴 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MM 입장에서 항상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될까? 돈은 적게 쓰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항상 차트가 먼저고, 거래량이 먼저고, 유저들의 흔적, 이런 CBD, 펀딩, OI,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청산맵을 이해해야지. 지금 이렇게 딱 청산맵만 딱 틀어놓고, 지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롱이 맞네? 내려가겠다. 안 내려갑니다, 그렇게. 롱 안 내려간다고,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롱이 많잖아. 그냥 한눈에 봐도 롱이 많잖아. 근데 올라가잖아.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청산맵을 불신하고, 불신이라기보다는 청산맵을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 청산맵도 똑같이 이런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청산맵을, 못 보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롱이 쌓여있는데 왜 올라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이것만 딱 보고, 단편적으로 이것만 딱 보면, 내려갈 것 같지, 당연히. 청산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판 안에서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게 청산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그냥 우리들은 일반 개미들처럼, 좀 맞네. 올라가겠다. 오늘 올라갈까? 오늘 내려갈까?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시장이 취약한지, 그리고 MM 입장에서 그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려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나은지, 그리고 그랬을 때 MM은 어떻게 해야지만 돈을 가장 적게 쓰고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럼 결국 MM 입장에서 청산 유동성을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MM은 그거를 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보려고 하지, 안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조금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은 그겁니다. 청산맵은 어느 쪽에 이 시장이 취약한, 어느 쪽이 더 취약한가, 어느 쪽이 지금 약한가, 그걸 보는 도구고, 그로 인해서 MM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숏을 죽이기 위해 MM은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릴 건가, 그거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청산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판을 읽어야 된다고. MM이 무슨 짓을 할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블록 교육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이 시장은 1대1 교환이기 때문에 남들이 죽는 곳, 남들이 대량으로 돈을 잃어버리는 곳, 그곳이 즉 내가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MM도 그 핵심을, 그 본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MM은 이 구조, 이 시장의 구조와 이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이 시장을 가장 잘 활용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결국 그 어마어마한 돈도 최대한 아껴서 최대의 효율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청산맵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청산맵을 딱 보고 롱이 맞네, 숏이 맞네, 레이런 가겠다,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청산맵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제 영상을 돌려보고 정주행을 하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래서 여기서 이런 무빙이 나왔구나. 이래서 숏을 이렇게 롱을 다 죽였구나. 이래서 빅쇼트가 나왔구나. 이래서 빅롱이 나왔구나. 이래서 V자 반등이 나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조 지표든 엘리어트 파동이든 뭐든 볼린저 밴드, 뭐 RSI, MACD, 이평선 모두 이 무빙에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니 22평 닫고 올라갔네. 알겠어. 알겠다고.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 왜. 22평 닿으면 왜 올라가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납득이 되냐고. 납득이 안 된다니까. 그럼 납득이 안 되면 여기서 포지션을 걸 수가 있냐고, 여기서 롱을 자신있게, 여기서 어떻게 걸어, 무서워서 내 돈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 납득을 하려면, 오로지 청산맵밖에 없습니다. 청산 유동성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꼭 제 영상을 꾸준히 계속 보시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런 것들이 스스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없다기보다는 이런 걸 몰라도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결국 뭐야? 돈만 잘 벌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됩니다. 근데 저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롱을 잘 잡아도 롱 잘 잡았어. 근데 나 죽이고 가잖아. 나 따고 가잖아. 나 이런 데다 스탑 걸어놓을 거야. 여기도 보세요. 아니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 여기가 저점이야. 딱 저점 깨고 가잖아. 그러고 나서 올려버리잖아, 급하게. 딱 저점. 왜? 이런 데다 스탑을 걸어놓으니까. 이런 데서 청산이 나니까. 이런 데서 고배 쳐잡고. 고배 쳐 잡아놓고 안 봐도 비디오야. 여기 1%지. 거봐. 안 봐도 비디오야. 여기서. 이런 데서 롱 잡고. 안 봐도 비디오라고. 딱 죽이고 가는 거니까. 죽이고 급하게 올려가지고 V자로 올려버리잖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납득이 되냐고. 내 거 따고 가는데. 내가 여기서 잘 잡으면 뭐해. 다 털고 가는데 결국. 근데 여기서도 봐. 또 털고 가잖아요. 또 한 번 또 털고 가잖아. 그만큼 롱을 많이 보니까 롱을 다 죽이고 가야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그제서야 올라가는 거지. 이렇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몰라. 진짜. 지금도 다시 올라가려고 해서 여기 롱 한번 죽이고 갈지도 모른다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AB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보세요. 임펄스가 왜 임펄스로 생기는지 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펄스를 뭐라고 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3파가 제일 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보세요. 가격이
충분히 하락을 했어. 그 다음에 비비고 임펄스로 상승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잡은 숏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 여기서 횡보하면서 쌓은 숏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기 물량이, 숏 물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하고, 롱 한 번 죽이고,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은, 여기까지만 MM이 여기까지만 올리면, 이게 대규모 청산, 연쇄 청산이 나면서 스퀴즈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ABC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이렇게 되겠어? 아, 여기까지 올릴 거면 그냥 올리면 되잖아. 응?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래야 되냐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쌓인 롱들을 한번 털고 가야지 여기가 쉽게 올라가니까. 응? 임펄스도 그렇잖아. 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겠냐고. 응? 그냥 5파 이후에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다이버전스 만들고 이렇게 왜 가겠냐고. 여기서 쌓인 숏들 한번 또 재차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도 봐. 우리가 소위 임펄스 파동이라는 게 뭐야? 임펄스 상승 파동. 5파가 나온 다음에 ABC로 떨어지잖아. 이걸 헤드앤숄더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 응? 그냥 ABC가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고 막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아무 상관없잖아. 이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겠냐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잡은 숏들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 숏이 과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됐다 간다고. 이거를 우리가 엔딩 다이고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엔딩이 될지, 어? 그냥 ABC로 떨어질지 누가 아냐고.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거는. 응?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 이러면 또 엘파 충들은 그래. 뭐라고 해? 여기서 막, 복합 조정이 어쩌고저쩌고. 예.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까 그걸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그걸 볼 필요가 없다고. 이 청산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기도 라인이었잖아. 여기도 라인이었고. 영상 보신 분도 돌려보십시오. 여기 다 라인이었다고. 어? 슛 정리하고 내려가잖아. 응? 여기도 다 라인이고. 다 라인이라고. 여기도 라인이었잖아. 여기도 라인이었고. 네. 또 엄청 길게 찍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영상이 어렵거나 하시면 또, 저한테, 디스코드로, 메시지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오늘 영상은 꼭, 두세 번씩 돌려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나중에 추후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영상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일요일 오늘 푹 쉬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낮잠도 푹 주무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푹 재충전하시고 일요일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또 한번 또 매매도 하고 본업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좀 자고 이따가 밤에 물량 상황을 보고 또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도 많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 있으시면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소설이고 오늘 한 이야기는 특히 다 소설입니다. 다 소설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설마 거래소가 진짜 그런 걸 제공하겠어? 에이, 그런 일은 없겠지. 아무튼 전부 소설이고 전부 우연이고 고배율은 그만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도 고배율을 하신다는 건 저는 상당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에 내 청산가가 걸려 있다.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발 고배율은 그만하세요. 고배율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제발 천천히 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